자, 832번. 어느 회사에서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답니다. 주식을 산 지 T년 후에 주식을 팔 경우 예상되는 순이익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에요. 이때 순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A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한답니다. 그때 A와 라젠 값을 계산하시는데 어쨌든 순이익의 최대값이니까 여기는 PT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4차식이네요. 당연히 4차식을 미분하셔야 되겠죠.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6t 플러스 64. 자, 이렇게 되네. 그럼 이 t값을 찾아야 되겠죠? 좀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차식이니까 바로 인수분해는 안 되죠. 조립제법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뭐 빠뜨렸다나 지금? 2차. 2창을 빠뜨렸네요. 여기 사이에 2창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플러스 36t 제곱이 빠졌죠?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1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6 마이너스 96 플러스 64. 네, 0 되네요. 자, 그러므로 이 식을 1로 조립제법 해봅시다. 마이너스 4, 36, 그 다음 2창, 1창 96, 64. 1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식은 x t-1로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빼봅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6. 네,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안 되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뺀 거니까 부호가 좀 바뀌었어야 되네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해. 정신을 도대체 어떻게 두고 가는지.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t-1 그 다음에 t-4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t값이 0에서 4까지니까 이건 둘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증가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t, f'-t, ft 이렇게 하고 여기 1 일단 뭐 0부터겠네요. 0 땡땡땡 여기 플러스 1 땡땡땡 플러스 4까지. 그럼 여기 여기 이게 0 이게 0이 되겠죠. 그다음 이 사이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뭐 여기 뭐 0.5 같은 거 여기 음수가 될 테고 얘는 양수가 될 테고 곱하면 양수 여기는 음수 이렇게 되네요.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이 값이 극대인 동시에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P1이 라지엔 값,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2 마이너스 48 플러스 64. 네, 계산해보시면 이거 계산하면 24가 남죠? 아니에요. 16이 남죠? 16을 더하면 28, 27이 되네요. 네. 그래서 순이익은 27이 될 것이고 그럼 그때 몇 년 후에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1. 됐나요?
그냥 최대 최소 구하는 그냥 가벼운 문제인데 괜히 이렇게 활용 문제처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별건 없습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두 함수가 있는데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합성함수잖아요. 그럼 합성을 시켜야 된다 뜻이니까 fgx를 구하셔야 되는데 fgx면 함수 f의 규칙이 뭐냐면 여기 들어온 값의 세제곱 좀 복잡하죠. 이걸 여기다 뭐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최대 6차식이 나옵니다.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그쵸? 6차식이 나올 텐데 식이 너무 복잡한데? 설마 6차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나? 우리가 6차식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연습한 적도 없고.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차수를 좀 줄이려면 일단 최소한 gx의 차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치환을 먼저 해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2차 함수 꼴이 되죠? x에 대한 2차 함수.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은 t축인 2차 함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1,3을 지나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대략 이렇게 된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1,3 자, 근데 이제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문제 자체가 x의 범위가 이 범위였잖아요. 그럼 x의 범위가 어디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1 이상 x가 2 이하만 그리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여기 정도를 지나가겠죠.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뭐 계산상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값과 이 값들이죠. x의 범위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이 식을 t라고 치환한 상태잖아, 결국. 그치? 주어져 있는 합성함수식을 다시 쓰시오 그러면 ft 이렇게 써질 거 아닙니까? gx를 t라고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럼 더 이상 x의 범위가 아닌 t의 범위를 만들어줘야 될 테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t의 범위를 새롭게 잡아줘야 돼요. t의 범위는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이상 가장 위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3 이하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이 범위 안에서 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해봅시다.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그다음 플러스 9t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괜찮겠죠? 그 3차 함수니까 다시 미분하셔야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죠.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따라서 t값은 1 또는 3이네요. 근데 t값이 1 또는 3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다 가능하다 뜻이니까 증가표를 간단하게 근데 뭐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증가표는 좀 그만합시다. 꼭 필요할 때 빼놓고는 이게 3차 함수인데 그래프 모양이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겼을 때고 t값이 1과 3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지금 범위는 어디서부터 그린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죠. 이게 마이너스 1의 위치만 찾으면 돼요. 어차피 얘가 최대인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 값보다 마이너스 더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3을 집어넣으면 함수 값은 얼마죠? F3회가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3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2 이 값은 54 없어지고 2가 남네요. 함수값이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따져봅시다. f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2.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더 낮은 값이냐면 이 값이 더 낮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 값이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이 값이 최소니까 최대값은 m이 1일 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2 12에서 6 뺐으니까 6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이가 아까 계산했던 마이너스 14가 최소값이 되네요. 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치환입니다. 여기 이쪽에 치환하면서 변형을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걸로 좀 잘 합성일 때는 이런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닫힌 구간에서 다음 함수가 x값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가질 때 f-2의 값을 구하랍니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그럼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꼴이죠. 일단 필요함에 따라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8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구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했지만 4차 함수죠. 4차 함수인데 이렇게 4차 함수네요. 3차 함수 아니고 4차 함수인데 음수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래프가 M자 형태를 띠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M자 형태를 띌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근데 원래 이렇게 위로 볼록인 4차 함수 그래프는 언제 최대를 갖냐면 극대값에서 최대를 갖죠. 그렇죠? 극대값에서 최대를 갖겠죠. 그럼 극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를 갖는다는 뜻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뭐 대략 여기쯤이야 칩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극대값. 이게 얼마? 4.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4라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0까지. 근데 여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대략 여기다 표시할게요. 0. 이렇게.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 이 범위 안에서 네. 최대값 4를 갖도록 문제를 정리하시게 돼요. 최소값은 별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이게 최대인 동시에 결론은 극대값이니까 f-1의 값이 4인 것과 그 다음은 f'-1의 값이 0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f-1이 4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걔가 4. 이거 하나랑 f'-1이 0인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2, 그다음 플러스 18, 마이너스 2a, 걔가 0. 여기서 구한 a 값을 위에다 대입하시면 b 값도 나오겠죠. 그래서 a, b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는 a, b의 숫자를 집어넣으시고 f-n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괜찮으시죠? 네. 자, 848. 먼저 그림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원을 움직이는 점 Q가 있답니다.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접선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도 필요하냐면 뭐 접선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접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기울기라도 있다면 그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될 텐데 기울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직선을 그려서 이게 최소값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래저래. 그래서 뭘 고민했냐면 정해져 있는 거 있죠. 지금 정해지지 않은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걸 막 구해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 말고 정해져 있는 거. 여기 점 P, 여기 점 Q, 여기는 원의 중심이죠. 이 원의 중심을 O'이라고 합시다.
그럼 느낌은 이런 거예요. 여기 원이 있고 여기 포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포물선까지 이미 점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찾으려면 원의 중심에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포물선이 어떤 점이 있겠죠. 여기 만약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길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짧을 테고 얘보다 또 얘가 좀 짧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짧은 지점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지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에서 뭐를 빼내시면 반지름 R을 빼내시면 실제 내가 원했던 최소값이 거리의 최소값이 여기서 나타날 거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점이 좀 필요하죠. 일단 아는 점부터 먼저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점들이나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점들을 본다면 P는 잘 모르겠고 여기는 이 점 있죠? O'. O'은 3,0이에요. 원의 중심. 근데 P를 잘 모르겠네요. 모르니까 그냥 임의의 미지수를 듣도록 합시다. T, T제곱. 됐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선분 PQQ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분 P5'의 길이에서 저원의 반일값인 1, 반지름 1인가 그냥 직접 1을 뺄게요. 저원의 반일값인 1을 빼내시면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PQ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남은 건 이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네. 그럼 선분 P5'은 루트 x끼리 뺀 값 t-3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값 t제곱 거기에 제곱 됐습니까? 네.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루트를 벗겨봅시다. t 4제곱이 최고차이고 그 다음은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안에 있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얘를 ft라고 합시다. ft는 t 4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최소값 구하려면 일단 미분이 필요하죠.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 이게 0이 된 x값이니까 당연히 조립제법이 필요합니다. 4, 0, 2, 마이너스 6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4, 4, 4, 4, 6, 6, 0 그러면 이 식은 t-1 그 다음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 2를 끄집어내면 이 t-1 2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인수분해 안됩니다. 뒷거는 결론은 t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가 보나마나 최소값이겠죠. 뭐 이건 원래는 뭐 해봐야 되냐면 증가표를 작성해봐야 되는데 잠깐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보통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범위의 양쪽 끝값 그렇죠? 범위의 양쪽 끝값이나 아니면 극소값에서 나오죠. 근데 지금 범위 양쪽 끝값은 없잖아. 어디 정해져 있는 바는 없죠. t값의 범위가 어디 딱 정해져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범위 양쪽 끝값이 없는 상태고 당연히 극소값이 최소값일 텐데 극소가 되려면 미분계수 0 돼야 되잖아. 안 그래? 근데 미분계수 0 되는 게 얘밖에 없어. 얘는 0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t값이 1밖에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f1 값이 이 식의 최소값이에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5네요. 그럼 5일 때가 최소니까 따라서 선분 P5'의 최소값은 루트 5가 되죠. 루트 안에는 이 값이 5일 때가 최소니까 선분 P5'은 루트 5가 최소이고 그 뒤에 마이너스 1 붙었으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이 이 선분 길이의 최소값이 되죠. 그럼 내용은 오른쪽에 지금 정사각형 하나 있고 왼쪽에 정사각형 하나 있는데 그 왼쪽에 정사각형에
점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인데 이 점에서 출발해서 점점 포물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저 위쪽에 있는 정사각형과 포개어져 있다, 겹친다는 뜻이죠. 그럼 겹쳤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동영상스럽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여긴 점 P가 여기서 이리 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점 P가 이리로 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됐니? 그럼 이렇게 움직이기가, 이렇게 쭉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포물선 따라서 점 P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뭐 여기쯤에 P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PQRS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겹쳐져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할 겁니다.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가로세로가 필요하고 가로세로를 구하려면 이 점피의 좌표가 중요하죠. 근데 점피의 좌표가 어딘지를 모르겠으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이 문제는 보시기에는 굉장히 험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각형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정사각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직사각형 모양일 텐데 점 P가 이 점이라는 얘기죠.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인데 가로의 길이가 이게 원점이에요. 그죠? 이게 원점이잖아요. 포개지려면 저렇게밖에 안 포개지니까. 그럼 이 가로 길이가 t고 세로 길이는 이게 세로 길이에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이게 세로의 길이에요. 따라서 넓이, 이 겹치는 넓이를 만약 s라고 하고 t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st라고 한다면 t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가 돼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5t의 제곱이 되죠. 범위가 필요하죠? 범위, t 값은 여기는 점 P의 위치니까 점 P의 위치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제 겹치려면 일단. 근데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있죠? 포물선이 x가 만나는 교점의 오른쪽에 있는 점보다는 왼쪽에 둬야 되겠죠, 점 P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점이 어디냐면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x로 묶이면서 마이너스 x로 묶이면서 x-5 해서 이게 5가 되네요. 그럼 5보다는 저 t값이 작아야죠. 5보다는 작아요. 그럼 범위 양쪽 끝값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0일 때는 겹쳐지지 않을 테고 5일 때도 겹쳐지지 않을 테니까 겹쳐지려면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될 테니 0과는 당연히 이 최대치에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따라서 극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 미분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0t. 묶습니다. t로 묶으면, 마이너스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따라서 t값이 0일 때와 그 다음은 3분의 10일 때인데 0은 아닐 테니까 3분의 10이겠네요. 그럼 t가 3분의 10일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s 3분의 10은 마이너스 3분의 10의 세제곱 플러스 5 곱하기 3분의 10의 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최종 정답이 나오겠죠. 넓이의 최대값이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861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답시다. 네, 86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사꿀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정사꿀이에요. 정사꿀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모서리가 다 6이겠죠? 내접하는 건 정육면체는 아니고 직육면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데 일단 뭐의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거냐면 저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야 되죠. 그럼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할 텐데 일단 높이가 필요하니까 높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높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가지려면 정사각뿔의 높이를 그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꼭점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 아래는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이 높이의 끝점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림을 근데 선생님이 두 가지로 그려봤거든요. 이쪽으로도 그려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풀어봤어요. 여기는 이쪽에는 정삼각형이죠.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을 긋고 해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긋습니다. 선을. 여기 있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끝점까지 이렇게 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이 삼각형들끼리 서로 무슨 관계냐면 닮은동입니다. 여기는 이 삼각형과 바깥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은 도형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이제 변기를 좀 잡아줘야 되죠. 변기리.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잠깐 보세요. 위에 그러니까 큰 정사각뿔과 위에 그려져 있는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정사각뿔 있죠. 어딘지 알겠나? 윗둥에 남아 있는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윗둥에 있는 정사각뿔은 닮은 동이겠지. 그렇잖아요. 얘네는 닮은 동일 거 아니야. 정사각뿔이니까. 이게 그러면 얘도 정사각뿔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겠죠. 이렇게가 이 정사각뿔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을 겁니다. 네. 이게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한 변의 길이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A가 될 테고 그럼 여기는 6-A가 남죠. 그리고 여기는 이 높이 있잖아요. 높이.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사각뿔의 높이를 구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정사각뿔의 높이는 얼마죠? 그러면 이건 피타고라스로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그 직각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 이변 길이는 6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 길이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h라고 합시다. 높이. 그럼 이변만 알면 돼요. 높이를 구하려면. 이변이 누구냐면 얘잖아. 여기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에 해당하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6루트 2, 거기에 중점이니까 3루트 2가 돼요. 그 피타고라스 씁니다. h의 제곱은 6의 제곱, 36 마이너스 3루트 2의 제곱, 18. 그럼 18. 그렇죠? h는 3루트 2. 됐습니까? 얘가 3루트 2. 그러니까 직각이등변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알고 보니까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비례식을 세웁니다. 여기는 이 삼각형으로 그려주면 이 삼각형. 이쪽에는 빗변 길이가 A일 때, 이쪽에 빨간색의 빗변 길이는 6이 되고, 이쪽 삼각형의 높이, 그 높이가 지금, 전체가, 자, 봅시다. 여기는 이 길이를 모르죠. 이게 좀 변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이 높이 값을 따져야 되는데, 이 높이 값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높이는 알죠? 3루t라는 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 세로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세로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만큼을 B라고 할게요. 직육면체 세로 길이. 그럼 여기는 얼마였냐면 이 부분은 3루트 2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A 대 6은 3루트 2 마이너스 B 대
3루트 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분배할게요. 이렇게 분배하면 3루트 2a는 18루트 2 마이너스 6b 이렇게 식이 정리됐고,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이 직육면체에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 직육면체 부피 구하려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야죠. 밑넓이는 a제곱이고, a제곱이죠? 한별 길이 a인 정사각형이니까. 높이가 b입니다. b. 그럼 이 식을 딱 봐도 a로 정리하고 a에서 여기다 대입하려면 a제곱이 필요한데 a제곱이 없으니까 대입하기 좀 불편하죠? 그럼 이 식을 b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6b는 18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a. 양변을 6으로 나눠요. 그럼 b는 6으로 나누면 3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a.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이쪽 b 대신에. 그럼 a제곱 가로 3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a. 이 식이 뭘 구하면 됩니까?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최대값은 극대값 센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a 값은 뭐보단 커야 되죠? 변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지. 근데 뭐보단 작아야 돼요? 6보단 작아야 되겠네. 됐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양쪽 끝값이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최대값 구하려면 이 식을 미분해서 극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극대값으로 최대값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네, 계산은 좀 놔두도록 할게요. 숫자도 좀 불편한 데다가. 됐습니까? 네.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6cm인 구에 원기둥에 내접하고 있고 이 원기둥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 높이값을 구하랍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구의 반지름을 잘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도 해야 되겠죠. 원기둥 부피 구하려면 구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선을 어떻게 내려걷는지가 핵심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만 설명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끝점과 여기 있는 구의 중심과 반대쪽에 있는 끝점을 이어서 만든 이 길이에요.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끝점에서 이렇게 원기둥 높이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원기둥의 높이가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필요한 변을 구성을 해보면 여기 있는 길이는 당연히 12겠죠? 9의 지름에 해당하니까. 그치? 이게 수직이 될 테고 여기는 이 길이는 2r이 될 겁니다. 2r은 밑에 있는 원의 지름값을 말해요. 이쪽에는 이 길이는 이 원기둥의 높이 h에 해당하겠죠. 모르는 미수가 두 개라 뭔가 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 중에 미수를 두 개 놓고 하다가 관계식 두 개를 만들고 하나를 다시 대입해서 푸는 그런 형태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식에 대한 관계를 세워요. 그럼 144는 h제곱 플러스 4r의 제곱이네요. 뭘로 식을 정리할지는 이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지금은 원기둥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원기둥 부피를 구하려 하다 보니까 이 밑면의 반지름이 r이죠. 그럼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되네요. 그럼 딱 봐도 식을 r제곱으로 정리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 r제곱을 대입할 수 있을 테니까 r제곱은 4r제곱은 144 마이너스 h제곱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면 r제곱은 4분의 1 가로 144 마이너스 h제곱이 돼요. 따라서 이 부피값을 v라고 한다면 vh에 관련된 식이 되겠죠. 파이 r제곱 대신에 파이 곱하기 h 곱하기 r제곱 대신에 쟤를 대입해요. 4분의 1 144 마이너스 h제곱. 자, 전개하게 되면 당연히 h제곱에 대한 h에 대한 세제곱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또 마찬가지죠. 보나마나 극대값을 구하는 거겠죠. 됐죠? H값은 H값은 0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뭐보다 작아야 되나? 9의 지름을 넘을 수 없죠? 12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범위 양쪽 끝값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이제 미분해서 극대를 구하시고 그 극대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06번. 다음 주어진 함수 fx가 절대값 fx가 k가 서로 다른 내실을 갖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쟤를 미분해야 되겠네요. 3차 그래프니까. 9x 제곱 마이너스 18x. 9x를 묶어요. x-2. 따라서 x값은 0 또는 2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3차 곡선인데 0하고 2에서 극대극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네요. 그럼 x값이 0일 때는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직접 점을 찍읍시다. 0,5고요. 이 점은. 이 점은 2, 얼마가요? x 2 집어넣으면 0이네요. 2,0. 그렇죠? 아니죠? 이거 어디다 집어넣네? 밑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위에다 집어넣죠.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8, 24 마이너스 36 플러스 5 더하면 29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7이 되네요. 이렇게. 그럼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근데 이 그래프를 x에 접어 올리게 되면 그때 모양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5가 될 테고요. 이 값이 플러스 7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렇게 그려야 되는 절대값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남은 거는 y는 k라는 직선이죠.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k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을 갖는 거는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 4개라는 뜻이죠. 그럼 x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4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되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군데가 나오겠죠. 됐니? 그럼 K값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 되기 전까지는 가능해요.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까지 또 가능하냐면 이렇게 되는 점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럼 K는 5보다는 크지만 7보다 작다. 이게 K의 범위. 그래서 알파는 5, 베타는 7이 되겠죠. 자,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할 때 G-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의 좌악한일 때 FA 값, GA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어떤 형식이 나오네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런 유형이 뭐냐면 방정식으로 풀라고 되어 있는데 방정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A값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뭐로 바꿔야 되죠?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랑 y는 a라는 이 직선이 있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문제에서는 GA라고 처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럼 저 그래프를 저식을 미분해 본다면 3x 제곱 마이너스 3,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그래프는 보나마나 이렇게 돼 있는 3차 그래프겠죠. 그림이 이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3차 그래프 겁니다. x값 1에 마이너스 1과 x값 1에서 극대극소로 바뀌었네요. 됐니? 수업가서 보여봅시다. 아, 다 구할 필요 없네요. 얘 일단 찾아봅시다. 이게 뭐예요? g-1이라는 게 뭔가요? 이 해석. x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뜻이죠. 그렇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찾아야 되겠네요. 이 위치.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집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집으면 3이 되는. 이 값은 3입니다. 그럼 x가 1일 때는 그다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네요. 됐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y축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y축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을 지나도록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됐니? y는 마이너스 1. 여기 이 개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지금 책에서는 g-1로 표현한 거라고. 교점 몇 개죠?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얘는 2가 정답이고요. 됐습니까? 밑에 거 봅시다.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이건 또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해석만 잘하면 돼요. 리미트 a가 3의 좌극한일 때 ga는 교점의 개수이긴 한데 a가 3보다 약간 작을 때를 말하지. 이해해요? a가 3보다 약간 작을 때 그럼 a가 3보다 약간 작으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a가 3보다 약간 작을 때 그때에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세 개죠. 됐니? 3. 정답은 5가 되겠네. 해석이 됩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923번. 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양의근과 1개의 음의근을 갖고 나는 정수 K값을 구하랍니다.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든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상수 K값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양의근, 음의근 이런 건 둘째치고 K값 때문에 방정식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두 개를 나누라고 그랬죠.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라는 하나랑 y는 k라는 직선이죠. 이걸로 넘겨서 는 k를 만든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각각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근의 개수는 실제로 뭐로 보면 교점의 개수 혹은 근의 위치는 교점의 위치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럼 미분이 필요합니다. 제 미분합니다. 그럼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이거 6으로 일단 묶어놔 봅시다.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조립제법이 필요합니다. 뭐 집어넣을까요? 뭐죠? 1은 안 될 것 같고요. 2 집어넣읍시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 8, 16, 마이너스 16, 안 되는데? 2 안 되는데?
뭘 넣어야 되죠? 혹시 인수분해? x를 묶으면 3차. 잠깐만요. 혹시 이게 x를 묶으면 인수분해 좀 되는지 봅시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얘는 인수분해 2, 24 마이너스 24. 네. 2분할 때 2차항에서 2차항을 2분할 때 2변이라서 10이 나와요. 네. 여기가 12입니다. 됐네.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2로 되네요. 아까 2로 되는 거였어요. 그럼 2로 해봅시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2로 나누면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네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6 가로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니까 2를 다시 바깥으로 빼내면 일단 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 2를 빼내면 12 가로 x제곱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죠? 4차 함수요. 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W자 모양의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1, 2에서 각각 극소, 최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각각 또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겠으니까 좀 귀찮아도 합시다. f-1, f1, f2를 각각 조사해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네. 계산 좀 해주실래요? 머리가 아파서 계산 좀 해주세요. 하나씩 계산 좀 해주세요.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24. 2 집어넣으면 4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4, 플러스 20, 2 집어넣으면 48. 네. 위거 답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9? 네, 마이너스 19. 여기는? 14. 여기는? 8. 자,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봤더니 제일 극소, 극대, 극소인데 이게 제일 작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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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여기 있는 극대값이 1, 13. 여기 극소값이 2, 8. 이렇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리고 얘는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원점을 지나죠? 원점이니까 한 여기쯤에 원점이 있다고 칩시다. 원점을 지나요. 자, 이런 그래프예요. 대략 그린 겁니다. 대략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건 이 그래프와 y는 k라는 이 x축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일단 만나는 이게 뭘 뜻하냐면 서로 다른 3개와 또 다른 한 개가 총 4개야. 4개 근이 발생한다는 뜻은 4개의 교점이 나오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됐나요? 그렇게 4개 교점 나오게 그림을 그리되 그 교점의 위치가 양수인 교점이 3개, 음수인 교점이 1개라는 뜻이죠. 이 말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교점을 그리는데 일단 4개가 나오게 만들려면 이거 뭐 고민할 게 없는 게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렸더니 만들어지는 교점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인데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랑 같죠? 여기의 교점은 뭔지 모르지만 음수인 건 확실하고요.
여기 있는 교점은 양수. 여기 있는 교점도 양수. 여기 있는 교점도 양수. 문제 정확히 조건에 부합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K 값은 뭐보다 밑에 있어야 되냐면 극대보다는 밑에 있고 뭐보다 위에 있어야 되냐면 극소보다는 위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극대 아까 말한 거 우리가 구해놨었죠? 극대값은 13이 극대값이고 그 다음에 극소값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은 8이었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개수니까 9, 11, 12, 10 빠졌네요. 9, 10, 11, 12 이게 정수 개수는 4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 상태로 하면 중요합니다. 문제 나와 있네요. 왕중요라고. 진짜 왕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 A, 0,A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림이 이게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림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건지. 근데 그림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좀 편하네요. 나름.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을 기준으로 접선을 그었더니 총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 3개의 접선이 존재하려면 A값을 어느 정도 위치에 둬야 되는지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없으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가 좀 그림에 따라서 좀 이해가 좀 잘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 그림이 없어졌을 때도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점에서 3차 곡선에 서로 다른 3개 접선을 그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3개 접선을 그을 수 있지? 라면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의 형태를. 자, 첫 번째. 어쨌든 접선이 필요하죠? 그럼 접선이 있으려면 당연히 접점의 좌표를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접점이 없는 상태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접점 하나를 임의로 잡을게요. 얘를 t, t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2t로 잡읍시다. 접점 t, t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필요하죠? f'(t) 이거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거니까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네,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접선.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죠. 이렇게. 그 기울기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거기에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죠. 근데 이 그래프가 0,a를 지난다고 되어 있네요. 이 그래프에 0,a라는 점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y 대신에 a. 나머지는 그대로 x 대신에 0.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분배될 테니까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집니다. 넘깁니다.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넘어가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남은 건 좌변식 y는 a랑 우변식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에는 이 3차식의 그래프에 이 두 그래프를 자, 연립하는데 이제부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접선을 이거 해석 잘하세요? 접선을 3개 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접선이 3개면 접점도 몇 개가 되죠? 당연히 3개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이 접점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t값이 몇 개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으면 되겠네요. 해석이 되나요? 지금 여러분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접선의 방식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접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관계식이었지. 0,1을 대입한 관계식. 근데 이 0,1을 대입하면 식이 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t 값이 몇 개 존재해야 되냐면 이렇게 3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t의 관계, q의 t에 관한 이 3차 반응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 다시 얘네들을 각각 그래프, 여기를 y, 여기를 y라고 두개서 만들어진 이 두 개 그래프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까는 이제 문제가 똑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테고, A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개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A는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극소보다는 커야 되지만 극대보다는 작은 위치로 가게 되면 세 개 점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계산만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운송회사가 일정한 크기의 물품을 시내에서 X키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근데 배달 요금으로는 이만큼 받는데요. 이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A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배달 비용과 배달 요금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치킨 하나 시켰어요? 아저씨가 치킨을 이렇게 치킨집이야. 치킨집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고. 근데 거리가 좀 있어. 아저씨 저 치킨 한 마리만 갖다 주세요 했더니 거리가 좀 머네요.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는데 여기는 배달비를 예를 들어 3,000원을 받아. 이 치킨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배달비를 3,000원을 받아. 근데 실제로 배달할 때 이건 받는 금액이야. 치킨집이 우리한테 배달비 3,000원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하는 금액이고, 실제로는 배달 요금은 그러니까 기름값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다 포함했겠죠. 기름값, 인건비 이런 거 다 대체해서 2,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 배달업체는 손해야 이익이야? 이익이죠. 그치, 손해본 건 아니잖아. 실제 배달비는 2,000원밖에, 실제 배달할 때 쓰이는 비용은 2,000원인데 배달 요금으로 3,000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배달 비용이 3,000원이 들어. 그니? 그럼 이거 손해는 아니지. 이익도 아닌. 그냥 정확히 제로. 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그런 상태. 4,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1,000원에 대한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손해를 봤다. 1,000원에 대한 손해를 봤다. 배달 요금이 이 회사의 배달 비용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배달할 때 청구한 금액이 내가 실제로 이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비용보다 많거나 같으면 일단 우리는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 식을 만들어 봤더니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가 180x 플러스 442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겼더니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80x 플러스 a 마이너스 4425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됐지?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함수를 내가 만약 fx로 한다면 fx의 최소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함수 중에서 가장 낮은 값. 그 가장 낮은 값만 0 이상이 되면 나머지는 다 0 이상일 거니까 보나마나 이 부등식이 참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 부등식 참이 된다는 뜻은 이걸 만족하는 값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했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미분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시고 그 최소값 집어넣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A값의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그 범위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정답이에요. 기억나겠니? 같은데. 941번 갑시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니까 좌변식을 fx로 둡시다.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얘랑 오른쪽 좌변을 fx라 두고 y라 뒀다는 얘기죠. 우변을 y라 둡시다. y는 0. 모든 실수예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 그래프가 무조건 y는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은 x축 위에 그렸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했니? 그럼 4차 곡선을 그렸을 때 4차 곡선은 W자 모형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죠. W가 됐든 포물선이 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 그래프가 어떤 실수 안에서도 늘 x축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죠. 됐니? 그러므로 이 포물선의 이 4차 곡선의 최소값이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나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같으면 안 되죠. 이게 0과 같아지면 이게 지금은 x축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0과 같아지면 안 되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네. 그럼 최소는 다시 또 미분한 다음에 네, 증가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비싼 문제입니다. 눈이 아파서 한 문제만 더 하고 951번 이건 며칠 전에 풀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며칠 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인데 이거랑 다르다고 했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1이 항상 gx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 그래프는 뭐 이런 걸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 이게 f, 이게 g예요. 그러니까 g가 f보다 위에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특정 위치 있죠? 어느 특정 위치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당연히 f 함수값이 g 함수값보다 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임의의 두 실수잖아.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고 각자 서로 다른 x를 취해도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됐었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그래프를 말해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x값이 달라져도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는 늘 크겠죠?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럼 어떤 실수 x를 대입해도 다음 부등식에 늘 참이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fx의 최소를 구하세요. 여기를 구하려면 gx의 최대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리고 fx의 최소가 gx의 최소보다 크기만 하면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은 늘 어떤 x를 갖다 놓고 어떤 x2를 집어넣어도 항상 저 부등식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게 이거잖아요. 3차함수의 최대 최소, 뭐 4차함수의 최대 최소 하는 건 계속 해왔던 거니까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을 때 점 P가 원점을 지날 때 속도가 각각 V1과 불투합니다. 그 속도 합이 12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이 문장에 대한 해석만 잘하시면 크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점 P가 원점을 지날 때 무슨 말인가요? X가 0일 때 라는 뜻입니다. 그치? 위치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따라서 제가 0이 되는 값이잖아요. 얘가 0이 되는 값? 그럼 인수분해가 필요한데 K 이거 T 제곱만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1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으니까 1 마이너스 4 아니요 T를 묶이네요. 글씨가 뚜렷하지 않아서 굳이 네. KT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다시 인수분해 보면 KT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따라서 T가 0이, 여기는 위치가 0이 될 때는 언제냐면 T 값이 0일 때, 1일 때, 3일 때인데 T가 0일 때는 일단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속도값이 더해서 12가 되려면 이걸 0은 제외하고 두 개 값은 1과 3일 경우를 말하겠네요. 그럼 t가 1일 때와 t가 3일 때 원점을 지나고 그때 속도값이니까 결론은 v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미분해야 되겠죠? vt 이거 미분하면 k는 놔두고 얘를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지금은 v1, v3을 구하라는 얘기죠. 속도인데 1에서의 속도, 그 다음은 2에서의 속도, 3에서의 속도. 1에서 속도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k 곱하기 3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2k 3 집어넣으면 k 곱하기 27 마이너스 24 플러스 3 그러면 6k 둘을 더하면 4k 그 4k가 12니까 그래서 k 값은 3 이렇게 되거든요. 5를 출발하여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위치식이죠? 뭐 보나마나 뒤에 밑에 속도가 필요할 때니까 일단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오겠죠? vt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네. 기억부터 봅시다. 1초와 3초 후에 점 P의 위치는 같다. 점 P의 위치인데 그러면 x1의 값을 먼저 구해볼까요? 1초에서의 위치니까 x1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4 플러스 7 그러면 3분의 3분의 이거 얼마 남죠?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3의 값 3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27 마이너스 4 곱하기 9 플러스 37, 21 네, 이건 딱 봐도 안 같죠? 왼쪽은 분수인데 오른쪽은 정수잖아. 같을 리가 없겠네요. 기억은 틀린다. 니은 점피가 출발할 때 속도값 출발할 때 속도값이에요. 출발할 때면 시간이 얼마일 때죠? 0일 때죠. 딱 출발하는 그 순간이니까. 그럼 V0의 값을 구하는 뜻이니까 정답 7. 이게 맞네요. 디귿 4초 후에 점피의 가속도. 가속도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또 A라고 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2t-8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럼 4초 후에 가속도니까 A4를 구하세요. 4 집어넣어볼까요? 2 곱하기 4 마이너스 8은 0. 네, 맞네요. 디귿 맞는다. 점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라고 그랬나요? 속도가 0일 때입니다. 위치가 0일 때가 아니에요. 속도가 0일 때. 그럼 저기는 vt라는 관계식을 인수분 해보니 t-1, t-7은 0. 따라서 t 값이 1 또는 7. 결국은 1초 후와 7초 후에 운동 방향을 바꾸죠. 그럼 2번 바뀌는 거지 3번 바뀌는 게 아니니까 틀렸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2번 바뀌는 거니까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네요. 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FT, GT라고 하고 이런 관계식에 FT-GT 이건 뭐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두 위치의 차이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두 위치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FT에서 GT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자, 그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T가 1에서 두 점 A, PQ가 만나고 자, 여기 해석 잘해야 됩니다. T가 1에서 두 점이 만나고 얘가 1번. 속도가 같다. 얘가 2번. 그럼 1번은 뭘 말하냐면 T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사실은 정확히 위쪽에 있는 이 관계식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위치에 대한 관계식이죠. 위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1에서의 두 점이 만난다는 뜻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빼면 0이 되겠죠. 됐나요? 결론은 F1 마이너스 1
이 값은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b 걔가 0이 됨에 따라 a 플러스 b 값은 5가 되네요. 이렇게. 두 번째, 속도가 같다 라는 뜻은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또 0이 된다는 뜻이죠. 속도가 같으니까 같은 속도끼리 빼면 당연히 0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분한식이 필요하네요. f'(t) 마이너스 g'(t) 각각 미분하는 거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a. 자, 저기다 이제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0. 그래서 a 값은 9. a가 9면 b 값은 마이너스 4.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관계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ft 마이너스 g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다시 속도가 같아져야 된답니다. 다시 속도가 같아지려면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거니까요. 얘가 다시 0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겠죠. 근데 a 값이 9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거 3으로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따라서 t 값은 1 또는 3. 그러니까 1초 후와 3초 후에 지금 이 둘의 속도는 같아진다. 초는 아니네요. 단위가 초가 아니기 때문이야. t가 1과 3일 때 주어져 있는 두 식의 속도가 같아져요. 근데 아까 1일 때 속도 같다고 그랬죠? 그럼 1일 때는 제외해야 되겠네요. 다시 같아지는 거니까 시각이 3일 때죠. 시각이 3일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은 이제 F3을 구하시면 됩니다. F3-G3. 그러면 시각 3에서의 두 거리의 차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다 3 대입하면 될 테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3 마이너스 4.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77번. 이 문제도 얼마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것도 풀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인가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데, 지금처럼 경사면에다가, 공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 낙하시켜요. 그랬더니, t 초후에 공의 중심에서의 높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를 구하랍니다. 경사면이 이렇게 있어요. 각도가 몇 도냐면 60도. 근데 공이 내려와. 공이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쿵 하고 먼저 여기 이렇게 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치? 공의 중심이 여기잖아. 그럼 쭉 올라가다 보면 언제 처음에 쿵 하고 도달하냐면 여기서 쿵 하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럼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내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럼 이 각도가 30도예요. 이 각도 90도고. 근데 이 구의 반지름이 0.5니 따라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지면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HT거든요. 근데 그 HT가 1이 되겠네요. 특수각이잖아요. 30, 60, 90. 30 바라보는 면이 0.5면 90 바라보는 면은 그게 두 변 값인 1이 되겠죠. 저걸 푸는 겁니다, 이제. 따라서 21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1이 될 때니까 5t의 제곱은 20, t제곱은 4. 따라서 t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시간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결론 시간이 2초가 지나면 이 경사면에 쿵 하고 부딪힌다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때 속도값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뭐 하셔야 되냐면 미분이 필요하죠. 저거 미분한식. 마이너스 10t.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각 t가 2일 때 속도값이니까 h'2 값을 구하시면 이게 속도죠. 정답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는 978번 문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치, 이건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를 출발하여 각각 X축, Y축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있답니다. 이 A는 점 X축에 있는 양의 방향에 매초 6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 B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8만큼 속도로 움직인답니다. 점 C가 선분 AB의 중점일 때 선분 OC의 길이의 변화율, 맨 마지막에 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선분 OC의 길이의 변화율, 선분 OC를 그냥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길이니까. 됐니? 그럼 선분 OC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뜻이죠? L'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길이가 나오고 그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OC의 길이인 L이 필요하죠?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점시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원점에서 C까지 거리니까. 근데 점시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시의 위치가 선분 AB의 중점이야. 따라서 A와 B의 좌표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점의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매초 6만큼. 그럼 T초 흘렀다고 치면 T초 후 점의 좌표는 6t,0 맞나요? T초 후. 그럼 점 B 좌표는 T초 후에 0,8t. 그럼 점 C는 두 점의 중점이잖아. 그럼 X좌표끼리 더한다면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다면 2로 나누면 3t, 4t가 나오겠죠. 이제 구합니다. 선분 L의 길이는 원점에서 3t, 4t까지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씌우고 x끼리 뺀 값 제곱 3t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값 제곱 4t의 제곱 원점 빼나 마나니까 그럼 얘는 루트 25t의 제곱 이거 5t 해야 되네. 따라서 L의 길이 있죠. 선분 OC의 길이는 5t야. 근데 거기에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5가 정답이죠. 길이 변화율은 5가 된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이 변화율 알아오면 일단 길이 구하시고 미분하시면 되고 넓이 변화율 구하시고 그러면 넓이 구하신 다음에 미분하시면 되고 부피 변화율을 구하시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부피를 구하신 다음에 미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괜히 헷갈려서 그렇지 내용이 대단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곡선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겠죠? 네. 그 직선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거 아까 했었던 문제인데 아마 문제가 좀 중복된 것 같아요. 질문이 나오기 질문 해결되기 전이다 보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 그래프를 아니요 다 할 필요는 없겠네요. 조금 다른데 완벽히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두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두 그래프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면 3개,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요. 그럼 연립을 해야 되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12x 플러스 k. 자, 그런 다음에 12x만 좌변 넘겨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만 넘기고 k를 놔둡니다. 어쨌든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라는 뜻인데 또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이걸 y라고 두세요. 이걸 y라고 두세요. 왜죠? k값 때문에 방정식이 안 풀리니까. 그럼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3차 곡선과 y는 k라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도록? 다시 3개가 나오도록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혹시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어쨌든 3차 곡선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계산 여러분이 하시고 3차 곡선 그렸죠? 그리고 y는 k라는 걸 그려서 이 그래프와 3개 점에서 만나게 만들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k 값은 극소보다는 이 그래프의 극소보다는 위에 있고 이 그래프의 극대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세 점에서 만나게 되니 K값 범위를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하나 차이예요. 12x를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 이게 차이점인데 내용은 앞쪽 거와 거의 흡사하니까 뭐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1010번입니다. 근데 1010번은 우리가 또 좀 전에 풀었던 문제 몇 번이었죠? 좀 전에? 점 A와 점 B의 중점 잡혀있죠? 그때 길이 변화율 구하는 문제 있죠? 그 문제랑 다시 완벽하게 유형이 똑같습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있고 내용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또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4번이 또 질문이었네요. 1004번. 1004번은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네. 했던 문제랑 겹쳐요. 1004번은 아까 뭐였었죠? 접선 3개 나오는 거 있었죠? 그 문제. 일단은 접점 좌표를 t, t 세제곱으로 두시고 그 다음은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대략 완성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1,1을 대입해요. 그러면 t에 대한 관계식과 a라는 상수로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a와 t에 대한 관계식을 분리한 다음에 y는 t 어쩌고저쩌고 하는 3차원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 간에 뭐 하면 되죠? 그래프의 교점이 3개 나오도록. 그렇죠? 접선이 3개니까. 접선이 3개면 t값이 3개.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도 3개?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 3개인데 지금 나는 t와 a를 완벽히 분리해놓고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근이 3개? 그러면 교점도 3개. 됐습니까? 그래서 a를 움직여 다니면서 다시 보나마나도 극대와 극소 사이를 움직이겠죠? 극대와 극소 사이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실근이 3개 나오도록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 풀어서 네. 그래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시간표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실 때 잠깐 드릴 게 있죠.